남편이 시어머니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자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저희는 30대 중반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 각자 돈 관리를 하다 1년 뒤 아이 계획이 생겨 이제부터는 월급을 합쳐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월급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해왔다고 하네요. 남편은 본인이 해왔던 대로 저와 남편 2명의 월급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용돈을 받자고 하는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는 어린애들이 뭐를 알겠냐는 식으로 당연히 저희 부부의 월급을 관리할 생각이셨다고 하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부터는 저와 남편이 착실히 저축하며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재정 관리로부터 저희가 독립할 수 있을까요? 유부남을 좋아해도 될까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지방 출신인 저는 부모님 등살에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 홀로 자취를 했어요. 취직 후 지금까지 15년 자취를 하니 부모님과 지낼 시간보다 혼자 지낼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동안 연애도 꾸준히 해왔는데 주로 연상을 만났어요. 연애를 해도 오래 이어가는 편이 아니라 최근에 연애를 쉬고 있었는데 요즘 옆자리 과장님이 계속 신경이 쓰여요. 과장님은 40대 초반 유부남에 아이는 없어요. 제가 가끔 사소한 일로 하소연하면 본인 일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술이 생각난다 하면 단둘이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좋은 분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요즘은 계속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니 주변에 어른 없이 혼자 지내다 생긴 결핍이니까 이상한 마음 품지 말라네요. 잘못된 생각인 건 알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 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고아입니다. 미혼모인 저희 엄마는 5살 어린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소식이 끊겼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고아원 출신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 고아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방을 구하고 근처 마트에 취직해 생활했어요. 제 상황에 사치스럽게도 같은 마트에 일하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기로 한 날 저는 제가 고아원 출신인 게 가장 걱정됐어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응원에 힘입어 솔직한 저의 인생을 다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시고는 우리 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며 눈물을 보이시는데, 저도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왔어요. 1년 뒤 결혼을 하고 지금은 며느리와 시부모님이 아니라 딸과 엄마 아빠처럼 가깝게 지내는데, 주말마다 시부모님 댁으로 놀러갈 때면 태어나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겠죠? 우리 집에 기생충이 있어요. 저희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남편과 열심히 모으고 부지런히 청약도 넣다 보니 운 좋게 서울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당첨자 발표가 나오고 너무 기쁜 마음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날이 화근이었죠. 이상하리만큼 과하게 기뻐한 시어머니는 그주 주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너희들 덕에 내가 서울 아파트를 다 살아보고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말문이 막힌다는 뜻을 그때 실감했어요. 거절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저희가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이삿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일도 그만두고 말 그대로 저희 집에 눌러 앉았어요. 집안일, 생활비, 하다못해 시부모님 보험료까지 다 떠안았죠. 자녀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고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스트레스라 아예 늦은 밤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게 저희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집의 식모가 되기 싫어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언젠가 다시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제가 여유가 좀 생겨 복직 신청을 알아보고 있던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유치원을 맡기고 시댁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라고 하네요. 어린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라 생각해 본인이 그동안 배려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이제부터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시댁 반찬용으로 쓸 식재료도 저희 생활비로 사오라고 하시네요. 저는 시부모님이 힘드실 거라 생각해 한 번도 아들을 시댁에 맡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시댁과 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를 식모 취급하려는 시어머니에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시누이 결혼이 제 결혼보다 중요한가요? 저희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2년 전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 서로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신혼 가전도 사지 않고 자취할 때 쓰던 물건들을 가져와 생활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욕심이 없는 편이라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이번에 시누이가 결혼 준비 중이라며 시댁에 같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신혼집에 드릴 가전들을 저희가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말도 안 나왔는데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는 저희 보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에 무리하게 결혼식장을 계약했고 막상 신혼집에 들이 혼수를 살 돈이 없어 저희에게 손을 벌리는 거였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당연히 거절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 냉장고라도 하나 해주자고 하네요. 저라고 자취할 때 쓰던 물건들이 좋아서 가지고 왔을까요? 철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여사친 축가, 저만 예민한가요? 저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5개월 전부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들 결혼 준비를 할 때 많이 싸운다는 말을 요즘 실감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사친이 한 명 있는데 부모님끼리도 친하게 지내서 거의 가족처럼 지내왔고 그 여사친과 몇 번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여사친은 제 남자친구를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되도록이면 여사친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여사친으로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오랜만에 여사친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저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굳고 반대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래도 본인의 절친이고 축가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저를 설득하는데 심지어 부른다는 축가가 K씨의 진심이 담긴 노래라고 하네요. 떠나간 남자를 생각하는 아련한 가사의 노래인데 여사친이 제 결혼식을 망치려 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비 남편의 여사친이 축가를 부르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당했어요. 저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 운 좋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이제 서울 생활 4년차 정도인데요. 우연히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지금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 홀로 지내는 서울살이에 외로운 마음이 커져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저에겐 악몽의 시작이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처음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음식을 앞접시에 담아 덜어드리니 시어머니는 너만 입이고 우린 주둥이냐? 우린 풀떼기만 먹으라고 음식을 이렇게 담았냐라며 역성을 내셨어요. 처음엔 제가 실수한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어디 술집 여자처럼 옷을 입고 다니냐, 제명의 못죽을 사나운 팔자다 하며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악담을 퍼부었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 번은 그만하시라고 화를 내었더니 제 뺨을 때리며 역시 총구석에서 못 배워먹은 티를 이제야 보이네. 부모한테 배운 게 없으니 애가 이 모양이다 라는데 맞은 뺨보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외로운 마음에 결심한 결혼이지만 이런 악담까지 들으며 제가 이 결혼을 해도 될까요? 남편과의 잠자리에 배신감이 들어요. 남편과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년째 출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파랑새가 오지 않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시험관이라도 하자고 말하니 남편은 이상하게도 시험관은 믿을 수 없다는 말만 하며 거절하고 있는데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임신을 위해서라기도 했지만 남편과의 잠자리는 조금 벅찬 느낌이 있었어요. 가임기에 관계를 해야 임신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에도 남편은 평일에도 아침 저녁, 주말에는 외출하지 않으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가방을 정리해주다 이상한 약을 하나 발견하게 됐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남성 구강 피임약이라는 사실에 너무 놀라 남편을 추궁했죠. 남편은 임신이 되면 더 이상 잠자리를 못하니 일부러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이상 성욕을 가진 남편에게 혐오감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결혼 생활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30대 후반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난임 판정을 받고 정말 어렵게 몇 번의 시험관을 통해 아들이 생겼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혹시나 유산이 되지 않을까 매사에 조심하며 이제 다음 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죠. 그런데 지난 주말 시어머니로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인데 남편의 두 형님 부부도 저희 부부처럼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형님들이 더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 아이가 생기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첫째 형님 호적에 올리라고 했어요. 장손이 제사를 지내야 하고 장남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데 제가 말도 안 된다며 버럭 화를 내자 예전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고 그냥 떨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어요.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지만 출산일이 다가오니 고추라도 서듯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생활 중이에요. 소중한 우리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싱남과의 결혼이 평범한가요? 30대 후반이 넘어가니 부모님이 대체 언제 시집갈 거냐며 계속 부추기는 통에 명절에도 잘 안 내려가고 있어요. 엄마는 아무 남자나 만나서 얼른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살라고 하는데 저는 혼자가 편한 걸 어쩌겠어요. 그러던 중 결정사를 등록해놨으니 선이라도 보고 오라고 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도 결정사가 궁금하기도 했고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상대 남자는 40대 중반 이혼남이었어요. 그 남자는 별 거리낌 없이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 잘할 수 있냐, 아이는 잘 키워줄 수 있냐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나 싶다가도 부모님이 생각나서 꾹 참고 자리만 지키고 나왔어요. 선자리가 끝나고 엄마가 전화를 해서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진짜 아무 남자나 만나라고 돌싱이든 나이든 상관없고 아이가 있어도 좋다고 결정사에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이게 부모가 맞을까요? 아무리 노처녀라고 해도 돌싱에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남들처럼 사는 걸까요? 남편이 김유정과 살고 싶어해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제가 배우 김유정을 닮아 너무 예쁘다고 자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는 연애할 때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결혼 후 살도 찌고 20대 때의 모습은 아무래도 없어졌죠. 그런 저에게 남편은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냐, 살 좀 빼라며 은근히 압박을 주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한 번은 진지하게 성형을 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지못해 쌍수 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수술을 받고 왔는데 붓기가 빠지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이왕 한 김에 지방 흡입도 하고 양악이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하네요. 그러다 아예 대놓고 김유정 사진을 가져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라네요. 남편은 평소에도 김유정이 나오는 방송은 다 챙겨보고 김유정 사진 폴더까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김유정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무심결에 혼잣말을 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대판 싸운 적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저를 김유정 대신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닐까요?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초등학생 아들 교육 문제로 남편과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남편은 아이가 쉴 틈도 없이 학원 뺑뺑이에 방학에는 독서실을 보내고 새벽에나 들어오게 했어요. 초등학생은 안 받는다는 독서실에도 찾아가 위법이니 고소니 하며 억지로 다니게 하는 걸 보고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러다 독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독서실 총무가 우물쭈물하며 조심스럽게 어머니, 아이 아버지가 가끔 독서실에 오셔서 아이가 공부하는지 확인하고 가시는데 오늘 아이가 편의점에서 간식 먹는 걸 보고는 독서실 앞에서 심할 정도로 아이의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경찰에 연락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어머니께 먼저 알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심하게 싸웠는데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집에서 애 간수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느냐는 말만 하고 전혀 반성이 없어요. 상처받은 불쌍한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키울 수 있을까요? 남편이 어린이집에서 살아요. 남편은 워커홀릭이라 할 정도로 평일에는 항상 야근해 주말에도 하루는 꼭 출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육아는 거의 제가 도맡아 했죠.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몇 달 뒤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하는 나들이 행사가 잡혔죠. 남편이 안 간다고 하는 걸 제가 끌고 가다시피 억지로 데려갔는데 생각보다 나들이에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생전 안 하던 아들 어린이집 하원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뭔가 수상함이 느껴졌어요. 몰래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더니 남편이 어린이집 여교사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가끔 조퇴까지 하고 어린이집에 찾아와 여교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장미꽃 치며 선물도 들고 왔다고 하네요. 워커홀릭이 아니라 러브홀릭이었네요.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둘이 살라고 하고 위자료 챙겨서 이혼하는 게 맞다 싶은데 언제 터뜨려야 제 속이 시원할까요? 남편이 제 여동생과 연애하는 걸까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서로 양가 식구들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넉살 좋은 남편은 저희 가족들을 만나도 어색함 없이 잘 지냈죠.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해봤더니 제 여동생 선물을 사준다며 여동생과 둘이 쇼핑하고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와 처제 만나면 정말 너무 재밌어. 너무 아까워서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지? 라며 장난을 쳤죠.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이후로도 둘이 카페 가고 영화도 보고 밤에는 같이 게임한다고 헤드폰 끼고 깔깔거리고 있네요. 저랑은 마트 갈 때 빼고는 같이 외출하려고도 안 해요. 여동생에게 이제 연애도 좀 하고 결혼 생각도 해보라고 하니 주말에 형부 만나서 놀면 재밌는데 다른 남자랑 굳이 연애할 생각이 안 든다고 하네요. 불안하기도 하고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고시병에 걸린 남자친구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대학교 CC로 만나 군대 전역까지 기다리고 저만한 여자가 없다며 제 남자친구는 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그놈의 고시가 여러 사람 피말리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 본 시험에서 1차에 바로 붙고 조금 느슨하게 2차를 준비하다 떨어졌는데 동차에 붙으며 인정머리 없다는 너스레를 떨다가 지금까지 내리 7년을 공부만 하고 있네요.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은퇴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느라 내색도 못하고 힘들어하셨죠. 저는 고시에 붙지 않아도 괜찮으니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고작 말단 공무원을 어떻게 하냐? 라며 화를 냈죠. 남자친구도 답답하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못지않게 힘든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올해도 원서 접수를 했는데 그 시험 결과를 제가 또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 말렙 남편, 저만 불안한가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된 남편은 활발한 성격에 주변 사람도 잘 챙겨 남자 회원 중 제일 인기가 있었고 저도 그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보이네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해오던 배드민턴, 탁구, 농구, 군대 모임, 동창 모임 등 8개 모임을 결혼 후에도 매주 나가고 있죠. 우리 신혼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집만 지키고 있으라는 거야? 라고 화를 냈더니 나가는 모임마다 남편이 회장이니 총무니 에이스니 하면서 꼭 나와달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네요. 한 번은 오랜만에 남편과 저녁을 먹는데 어떤 여자가 영상통화를 해서는 회장님 왜 요즘 안 나와요? 회장님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고 콧소리를 냈죠. 남편은 친한 동생이니까 오해하지 말라는데 이 모임 말고 다른 모임에서도 그럴 게 뻔히 보였죠. 저만 빼고 다른 사람한테만 잘하는 남편을 제가 계속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돈 관리에 숨막혀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항상 아껴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어느 정도 둘이 벌어서 먹고 살만해졌는데도 제가 돈 쓰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하겠다며 월급 통장도 남편 걸로 합치고 저는 남편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정말 이 카드를 버려버리고 싶더라고요. 마트에서 저녁거리라도 사면 결제 알림을 보고 바로 전화해서는 마트에서 뭐 샀냐? 할인한 거 사지 비싼 거 산 거 아니냐고 꼬치꼬치 묻는데 그럴 때마다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고 다 검사받아야 직성이 풀렸죠. 커피도 비싼 거는 먹지도 못하고 항상 1,000원, 1,500원 하는 것만 사 먹어도 꼭 굳이 밖에서 커피를 마셨어야 했냐, 집에서 타 먹든 물이나 마시지 그랬냐고 하는데 정말 피가 말리더라고요.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소비 강박이 저만 과하다고 느껴지나요? 남편이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나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서는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친구한테 정보를 받아서 산 코인으로 하루 만에 300만 원을 벌었다는데 그날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오마카세도 가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뭐에 홀린 사람처럼 계속 코인 차트만 보고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았죠. 초심자의 행운일지는 몰라도 남편은 한 달 새에 2천만 원이나 벌었네요.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 남편은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사입고 파인다이닝 같은 곳이 아니면 밥도 안 먹으려고 하죠.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 이제는 다니던 직장 월급이 돈으로 안 보인다며 직장을 그만두고는 계속 코인만 하고 있네요. 돈을 벌고 있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제가 코인을 잘 모르지만 지금처럼 계속 벌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코인에 빠진 남편을 말릴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과 계약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신혼집을 고민 중이라고 하니 이번에 갭 투자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희가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 계약을 해주겠다는 말씀에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집에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맘 편하게 잘 지내다가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됐고 마침 전세 계약이 끝날 때라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안 된다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께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다른 부동산 시세가 다 떨어지고 대출 연기도 되지 않아 급매로 다른 아파트를 팔아 돈을 메꾸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도 사정을 들으니 조금 더 살까 싶다가도 남편 걱정에 결국은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싸게 살았으면 좀 더 있다가 가도 되겠구만 굳이 집을 빼야 속이 시원하겠어?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라 더 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고민도 안 될 텐데 저희 이사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신랑 친구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 외모를 칭찬하며 첫눈에 반했다고 대놓고 플러팅을 했는데 저도 꾸미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6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던 남편의 본성을 결혼 후에 알게 됐어요. 내가 외모 보고 당신 좋아하는 거 몰라? 집에 있을 때도 좀 꾸며야지. 화장하고 원피스도 입고 예쁘게 하고 있어야 내가 기분이 좋지 않겠어? 제가 편하게 쉬려고 쌩얼의 잠옷 차림으로 있으면
남편은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구박을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부터 해. 일어나자마자 당신 쌩얼을 보면 내 하루가 어떻겠어?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남편이 깰까 몰래 화장을 하고 남편이 잠든 후에야 화장을 지우고 치마와 스타킹을 벗고 잠옷을 입어요. 진지하게 힘들다고 얘기해도 예쁜 게 좋은 거 아니냐며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도 저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냉장고만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3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합격했다고. 아이고 장하네.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닭도리탕 해서 갖다 줘야겠다. 엄마 근데 나 저녁에 친구들하고 축하 파티 하기로 해서 그냥 자취방에 놓고 가죠. 그렇게 친구들하고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톡이 하나 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내일 데워 먹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딸. 그런데 그게 엄마의 마지막 톡이 될 줄 몰랐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에 돌아가셨어요. 믿기지도 않는 현실에 눈물도 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장례가 끝나고 자취방에 돌아갔는데 냉장고에 엄마가 해준 닭도리탕이 있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아 그제야 터져나오는 감정에 악을 쓰면서 울었어요. 3개월이 지나도 엄마의 음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음식을 버리면 엄마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매일 이상한 걸 주워와요. 원래 귀가 얇은 남편은 남들이 좋다고 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편인데 요즘은 사주에 빠지다 못해 아주 맹신하고 있어요. 남편 사주에 화가 많고 목이 없는 편이라 집안에 나무를 들이면 좋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데 처음에는 근처 꽃집에서 작은 화분 정도만 사왔어요. 그러다 몬스테리어, 고무나무, 난까지 들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집 분위기가 바뀌고 예쁘기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야 이걸로는 안 돼. 철학 선생님이 목화통명이라고 목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했어. 그 뒤로는 비싼 식물들을 계속 들이기 부담스러웠는지 산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풀들을 매일 뽑아와서 집에서 키우고 있죠.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된 식물들이다 보니 쉽게 썩어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심지어 흙도 제대로 털고 오지 않아서 집안에 벌레도 많이 생겼어요. 남편은 계속 주워오기만 하고 결국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몰래 가져다 버리면 남편이 눈치챌까요? 이제 관심 좀 그만 주세요. 남편과 저는 도시 생활이 갑갑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작년 겨울에 큰맘 먹고 연고도 없는 시골에 내려와 둘만의 힐링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 첫날부터 찾아온 이웃 어르신들은 종종 얼굴 보고 살자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종종이 아니라 매일 얼굴을 보고 있네요.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 굳은 일이 생기면 항상 저와 남편을 찾으셨는데 오늘 이장님 생신이니까 새댁도 와서 같이 음식 좀 해야지. 타지에서 왔다고 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비가 와서 우리 집 담벼락 넘어가게 생겼어. 얼른 와서 담벼락 좀 파줘. 심지어 최근에는 마을 청년회장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남편이 아직 젊으니까 청년회장을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거의 강제로 떠맡기셨죠. 가끔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혹시나 걱정하던 시골 텃세도 없이 잘 대해주시기는 하지만 힐링하러 온 저희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네요. 저희가 이곳에서 앞으로 힐링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차에 여자 귀걸이가 있어요. 남편은 정리를 잘 하지 않아서 제가 가끔 남편 차를 정리해 줄 때가 있어요. 그날도 남편이 늦잠을 자고 있길래 차를 정리해 주려고 갔더니 조수석에 여자 귀걸이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흔한 꽃 선물도 잘 해주지 않아서 이 인간이 바람이 난 건 아닌지 귀걸이를 본 순간 심장이 뛰더라고요. 일단 블랙박스를 뒤져봤더니 지방 출장을 간다던 날 지방이 아니라 백화점에 들렸고 어떤 여자를 만나 귀걸이를 사서 같이 타는 걸 보게 되었죠. 그대로 집으로 올라가 자는 남편을 때리면서 깨웠어요. 이게 대체 뭐야? 백화점에 같이 간 그 여자는 누군데? 남편은 잠도 깨지 못한 채로 귀걸이를 받아보고 한숨을 푹 쉬더니 이거 당신 거야. 내가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 반지도 못 해줬는데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몰래 하나 사주려고 했어. 너무 비싼 거는 못 해줄 것 같고 회사 여직원한테 가성비 있는 거 추천해달라고 해서 같이 다녀온 거야. 남편 가방에 있던 편지를 보고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 정말 심장 떨어질 정도로 깜짝 선물이었어요. 고마워 여보. 근데 다음에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자. 어머니가 몰래 감춰둔 통장이 충격입니다. 지독한 짠돌이었던 어머니가 1년 전 길었던 암투병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속옷이며 양말은 항상 꿰매 입으시고 밖에서 사먹는 건 돈 낭비라며 치킨조차도 먹기 힘들었죠. 무심하고 야박한 줄 알았던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장롱 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통장엔 어머니가 한평생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5만원, 10만원씩 입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혼수할 돈, 우리 딸 집 살 돈. 어머니는 미움을 받는 줄 알면서도 말없이 저의 미래를 혼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를 위해 항상 참아오기만 했던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 그 통장을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배달 시간을 지키지 못한 배달원의 정체가 충격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시간이 한참 지나도 계속 오지 않아 짜증이 났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문을 열어봤더니 배달원이 문 앞에 서 있었고 흠칫 놀라며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음식을 줍는 그 배달원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퇴직을 당하고 집에서 쉬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아버지가 배달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우리 딸 시집 보내려면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얼마라도 더 벌어야지. 배달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우리 딸 집으로 배달 잡혔는데 혹시 마주칠까봐 밖에서 한참을 고민했단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동안 마음고생하셨을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퇴직 이후의 시간조차 가족을 위해 쓰려는 아버지. 진짜 가장이란 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계속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4명이나 되는 이유가 충격입니다. 만삭인 저는 진통이 와서 급하게 산부인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간호사가 수술실 밖으로 나가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데 남자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아빠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빠고 보호자예요. 4명의 남자들이 수술실 앞에서 모두 자기가 아빠라고 주장해 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사실 아이의 아버지는 이곳에 없습니다. 소방관이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 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 순직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아이들의 대부가 되어주기로 했던 동료들이 앞다투어 와서 내가 아이의 아버지라고 소리치고 있던 것이었죠. 떠나간 동료의 부탁이자 유언이었을 말을 지키기 위한 동료들, 남자들의 뜨거운 우정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필리핀 며느리 고향집에 갔다가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겨버렸네요. 7년을 함께한 필리핀 며느리는 농사일도 잘 돕고 싹싹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향집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변하는 겁니다. 며느라가 고향 안 가고 싶어? 나랑 같이 필리핀 고향에 가자. 괜찮아요. 필리핀 집으로 보낸 돈만 1,000만 원이 넘는데 왜 한 번도 방문을 안 하는지 늘 의아했습니다. 혹시 몰래 숨겨둔 가족이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결국 직접 가봐야겠다 싶어 으름장을 내며 며느리와 함께 필리핀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고향집은 무너져가는 폐허와 다름없었고 이때까지 보낸 돈은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전부 쓰였던 겁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야 우리 가족이 살아요. 그 순간 며느리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저의 모든 오해로 인한 미안한 감정이 폭풍처럼 물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속 깊고 넓은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